약간 그렇게 생겼죠? 이게 바로 펄입니다. 펄. 맛있어. 사고펄의 식감이 되게 재밌네.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디저트죠. 핫한 디저트. 요새 가장 뭐가 핫한지 아세요? 네, 망고 사고죠. 뭐야? 아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망고 사고? 망고 사과 아닐까요? 망고 사과요? 네. 아니 망고 사고라 아직 모르시는구나 혹시. 망고 사고 알아? 네. 아, 이게 MZ들은 원래 이 망고 사고가 원래 틱톡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틱톡 톡 아세요? 알아요. 아니, 다 아세요? 어. 네. MZ 세대 사이에서 확 유명해진 그 망고 사고 이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나? 그래도 아직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망고 사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망고 사고 말 그대로 망고가 들어가고 사고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처음에 망고 사고 했을 때 망고한테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망고 사고가 요겁니다. 바로 요 개구리알처럼 생긴 이거. 아, 무슨 열매인가요? 열매 아니에요. 아, 물고기 알도 아니고 이게 바로 펄입니다. 펄. 우리가 이제 버블티 만들 때 만드는 그런 타피오카 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고라는 게 이제 사고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녹말을 갖고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품종이? 그렇죠. 사고 야자나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망고 사고는 간단하게 이제 망고 생망고를 쓰면 더 좋겠지만 이제 1년 내내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저는 냉동망고를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냉동망고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코코넛 밀크, 얘는 필수입니다. 코코넛 밀크, 그리고 달달하게 드시기 위해서 연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다 넣어서 섞어서 숙성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고 사고입니다. 요즘 망고 값이 되게 싸지 않나요? 좀 많이 싸지긴 했어요. 전 생망고 쓰고 싶어서. 막 먹을 정도로 싸진 않아요. 아껴 먹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레시피 많이 찾아보시면 다 넣고서 좀 몇 시간 이렇게 숙성해서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숙성 없이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은 블렌더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코코넛 밀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연유. 사실 망고 사고는 레시피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취향에 맞게 이런 당도나 또는 좀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코코넛 밀크는 또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재료라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코코넛 밀크가 또 아예 안 들어가면 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우유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망고를 여기다가 살짝 넣고, 근데 전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디저트라고 해요. 홍콩식 디저트. 비주얼은 딱 요거예요, 요거. 이 상태에서 이제 사고펄을 넣고서 이제 숙성해서 먹으면 이제 망고 사고죠. 그런 버전도 있고, 저는 이걸 한번 갈아서 코코넛 밀크 베이스를 한번 갈아서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버전을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되죠. 요거를 갈아 갖고 올게요. 근데 이거를 막 엄청 막 그렇게 안 가셔도 되고, 어느 정도 망고 가육이 살짝 남아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섞는다라는 느낌으로 갈아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 시간 숙성을 해서 먹어야지 맛있긴 한데, 이제 숙성이라는 게 뭐예요? 뭐 본연의 재료들이 따로 놀고 있는 재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갈았기 때문에 강제 숙성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제 갈아왔고요. 그럼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노르스름하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예쁜 컵이나 이렇게 잔을 준비하셔서 일단 먼저 사고펄을 담아 주시고요. 여기도 망고를 좀 충분히 들어가는 게 맛이 있습니다. 사이즈업에서 망고 할인 이벤트는 안 하나요? 하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식감이 이 사고펄과 망고의 식감 사이에 이게 너무 작고 이게 좀 너무 크잖아요. 중간 식감을 위해서 이제 나타드 코코도 크기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8mm짜리예요. 벌써 맛있겠죠? 원래 진짜 망고 사고에는 그 포멜로 아세요? 약간 자몽처럼 생긴 거. 그거를 이제 속껍질을 까가지고 포멜로도 들어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멜로 같은 거는 구하기가 또 힘들고 생과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고만 들어가고, 이제 요 정도 사고펄하고 나타드 코코, 망고까지만 들어가는 레시피로 많이 만들고 있죠. 다들 또 모였구만. 더 이렇게 먹는 건지 알고도 냄새를 맡고 다들 모였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는 그런 디저트죠. 보통은 이제 드실 때 이런 볼에다가 넣어서 많이 드시긴 하죠. 저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컵에 했더니 조금 넘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덜어서. 왜요? 그럼 리필해서 먹어요.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해요. 사고팔의 식감이 되게 재밌네요.
이게 같은 타피오카 펄이라고 해서 그 버블티의 그 쫀득쫀득함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젤리 같은 약간 말랑말랑한데 되게 작잖아요. 작아서 막 입 안에서 막 놀아 얘가. 입을 돌아다니면서 막 입을 간질간질하게 하면서 딱 씹으려고 해도 잘 씹히지 않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런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네요. 맛있습니다. 아, 네. 이거 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망고를 넣고 좀 갈아서 약간 이게 농도가 진한데 이게 취향에 따라서 우유를 살짝 넣어서 좀 가볍게 드셔도 되고 이제 빨대로 드시거나 뭐 그래야 될 상황에는 우유를 좀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봐요. 맛있어. 괜찮아요? 얼음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얼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화채 좋아하시는데 이 사고펄은 화채 접목시켜서 화채 좀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중에 제일 맛있는 괜찮아? 진짜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숙성해서 먹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되게 숙성 안 해도 돼서 간편하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숙성해서 먹는 거 못 기다리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예 이거 좀 남았으니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 당도가 막 엄청 달지 않아서 나랑 맞네. 나 좀 그 MG 스타일인가 봐. 왜 웃어? 왜 웃어? 이게 왜 유행인지 알겠네요. 그냥 이게 신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네. 멋있네. 우리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망고 사고를 찍을 거면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고 펄을 어떻게 삶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망고가 없네. 괜찮아요. 아니 넣어줄게. 아, 이게 망고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망고 사고에 망고가 없으면 사고지. 왜 이렇게 맛있지? 부드럽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고펄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카페에서 이 사고펄을 어떻게 삶는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고펄 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지금부터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영상 보시면 사고펄 삶는 거는 그냥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펄이고요. 원래 이제 진짜 사고펄은 사고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녹말을 갖고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타피오카 펄로 만든 거예요. 가짜인가요, 그럼? 가짜라고 하기에는 뭐고 대용품. 진짜 사고는 정말 만들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이제 사고펄 검색해서 구매하시려면은 다 이런 타피오카 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사용을 하기도 해서 저도 이걸 준비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100g. 비비탄? 약간 그렇게 생겼죠. 타피오카 펄은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버블 있잖아요. 버블. 그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고 하얗고 굉장히 귀여운 이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일단 먼저 물을 끓여 주셔야 되는데 물은 사고펄의 10배 분량의 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g 펄을 삶기 위해서는 1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이 사고가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끓이다 보면 이게 전분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봤을 때 물을 이 정도까지 많이 넣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물이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이 끓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꾸덕꾸덕꾸덕해져 가지고. 그래서 1리터 물을 끓여 주시고요. 일단 물이 펄펄 끓은 상태에서 사고펄을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부터 끓여 줄게요. 자, 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고펄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계속 저으실 필요는 없고 바닥에 혹시나 붙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하얀색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스티로폼 막 그 떨어지는 나 진짜 택배 깔 때 이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그거. 약간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 하얀색이 약간 투명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네요. 취가 없네요. 네, 추가 없어요. 지금 한 4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 약간 개구리알처럼 이 겉에가 투명하게 바뀌긴 했는데 아직 하얀색이 많이 남아있죠. 네. 한 5분 정도 끓였을 때의 상태입니다. 다시 넣어서 팔팔 끓여주시고요. 이 불의 세기는 한 중강불 이 정도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한 10분에서 안정적으로 한 15분 정도 끓이시고 이제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은 아예 투명해집니다. 10분 정도 끓였고요. 이 정도 됩니다. 뭐 불의 세기나 펄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10분 정도 저는 이렇게 끓였을 때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볼게요. 아까보다는 농도가 찐득해진 거 혹시 이 카메라에서도 보이시나요? 느껴져요, 약간.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전분이 빠져나와서 굉장히 꾸덕해집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버블이 유행할 때 타피오카 펄을 진짜 많이 삶아봤는데 그거보다는 되게 삶는 게 덜 힘든 것 같아요. 얘가 좀 크기도 작고 보는 그런 귀염귀염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사고팔?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이 타피오카 펄 버블처럼 커지지가 않아서 타피오카 펄은 이제 일회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돌려서 할 수 있는 제품들. 근데 아직 사고는 그런 제품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고펄이 되게 생소하긴 한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걸 주식인 나라들도 있대요. 이제 저도 이 사고펄을 보니까 예전에 타피오카 펄 버블보다는 활용도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타피오카는 이제 차가워지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찬음료에 쓰기는 좀 애매했는데 얘는 찬음료에 들어가서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우와, 탱글탱글해요? 근데 그냥 그 식감은 계속 유지를 해요. 자, 이제 한 15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보시면은 많이 그래도 투명해지긴 했지만 아직 흰색이 보이긴 하죠. 정말 개구리알 같이 그 가운데 뭔가 그 핵이 하얀색 핵이 보이는 것처럼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 흰색을 다 없애기 위해서 더 끓여주시면은 너무 이제 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끄고서 뚜껑을 닫고 한 10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면은 요 흰색이 아예 없어질 거거든요. 그때까지 뜸을 들여주세요. 네, 이제 10분이 다 돼서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짜라짠. 지금 다 가라앉았는데 짠. 오, 잘 삶아졌죠. 흰색이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 삶은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타피오카 펄을 삶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찬물로 헹궈서 이 전분기를 좀 씻어줘야 됩니다. 갑시다. 이런 채에 사고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 채가 좀 촘촘한 걸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숭숭숭 나갈 수가 있어요. 부어서 찬물로 헹궈주십니다. 얘는 이렇게 실리콘 주걱으로 이렇게 잘 퍼 올리듯이 이렇게 잘 헹궈주세요. 이렇게 잘 헹궈주면 됩니다. 징그러워. 자, 다 헹궈갖고 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고펄을 100g을 넣어서 이제 삶았잖아요. 그럼 이게 물 먹은 얘는 이제 몇 g이 나오는지 한번 무게까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까지 재주는 유튜버는 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은 이게 재료를 써야 되니까 이것도 단가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짠. 지금 보면은 400g 정도 나왔어요. 오. 그럼 100g을 삶았을 때 400g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한 300g은 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고펄 삶는 거는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는 요거를 이제 퍼서 아까 만드셨던 그런 망고 사고나 이제 음료에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매일매일 삶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카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냉장 보관 한 3일까지는 가능하고요. 얘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차가워져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옛날에 버블은 이게 되게 딱딱해서 차가워지면 못 썼는데 얘는 딱딱해지지 않고 서로 이게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뭉치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찬물에 방금 헹궜던 것처럼 다시 한번 헹궈서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식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3일까지는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삶아서 이제 냉동 보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아예 얘를 이제 어차피 얘도 물 한번 헹궈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물 한번 3-40 정도만 넣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은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 보관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약간 그런 식감은 조금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번 돌려와 볼까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왔고요. 다시 돌리면 그 흰색이 이게 좀 다시 투명해지거든요. 찬물 한번 다시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자레인지에 적은 분량을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좀 많이 돌리시려면은 전자레인지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타피오카 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라면 포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물 금방금방 끓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셔서 이제 그때 넣어서 한번 끓여서 헹궈서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사구펄을 만드는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사구펄은 활용도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드라든지 뭐 다양한 음료들에도 조금씩만 넣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구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카페 메뉴 음료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여러분 여름철 다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왜요? 방송사고 아니에요 이거?